밤에 화장실 5번 가던 82세 할아버지가 단 3주 만에 한 번으로 해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화장실 때문에 잠 못 드시는 분들 계시죠? 새벽 2시, 3시마다 일어나는 그 괴로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에 시달리시는 거 맞죠? 저는 76세 수면의학과 전문의 김진수입니다. 지난 50년간 수면 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밤마다 겪는 그 고통, 절대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 여름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밤에 6번째 화장실을 가다가 거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서 갈비뼈 2개가 부러졌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게 그냥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코를 골면서 숨이 막힐 때마다 제가 깨어나고 있었고, 그때마다 심장에서 특별한 호르몬을 분비해서 소변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양압기 치료를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밤에 깨는 횟수가 6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내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야간요로 고생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중 무려 84%가 수면 무호흡증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미국 수면무호흡협회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병원에서는 이 연결고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어요. 비뇨의학과에서는 방광만 보고 내과에서는 당뇨만 의심하죠. 진짜 원인은 바로 목구멍에 숨어 있었습니다. 수면 중 기도가 막힐 때마다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혈액이 산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폐혈관이 수축하면서 뇌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서 강제로 깨워버립니다. 이때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나트륨과 물을 제거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특별한 단백질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야간요의 진짜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9가지 핵심 내용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과 야간요의 숨겨진 연관성부터 시작해서 하지 부종이 야간요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 독일에서 검증된 혁신적인 방광훈련법, 부작용 없는 약물 치료의 올바른 접근법,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수면 환경 최적화 전략, 그리고 마지막에는 3개월 만에 완전히 개선된 실제 성공 사례까지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특히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압박 스타킹 활용법과 자가 도뇨 훈련법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실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검증된 방법들이거든요. 양압기 치료만으로도 85%의 환자가 야간요 개선 효과를 봤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무호흡증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 불안증후군, 항이뇨 호르몬 부족, 방광 근육, 약화 등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것들이에요. 그럼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테니까요. 밤마다 깨는 고통에서 해방되어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그날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야간요가 단순히 방광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야간요는 마치 빙산과 같아요.
물 위에 보이는 작은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지난 4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야간뇨를 그냥 참고 넘기는 순간 여러분의 뇌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밤에 깊은 잠을 못 자면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이 시스템은 오직 깊은 수면 상태에서만 활성화되는데 야간뇨로 자꾸 깨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야간뇨 환자들의 치매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야간뇨가 여러분의 심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잠들어 있던 심장이 갑자기 활동 모드로 바뀌면서 혈관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이런 일이 매일 밤 반복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는 혈압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예요. 이때 화장실을 가려고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200mm 수은주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치명적인 위험이 있어요.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어둠 속에서 비몽사몽 상태로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65세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살아남더라도 70%는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요. 야간뇨는 또한 여러분의 면역력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NK세포라는 자연살해세포의 활동이 70%까지 떨어져요. 이 세포들은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우리 몸의 특수부대 같은 존재거든요. 더 무서운 건 암 발생률도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면 중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강력한 항암 호르몬인데 야간뇨로 자꾸 깨면 이 호르몬 분비가 크게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야간뇨가 여러분의 정신 건강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야간뇨 환자들 중에 우울증 진단을 받는 분들이 일반인보다 5배나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과 야간뇨의 숨겨진 연결고리예요. 밤에 코를 골며 잠들 때마다 여러분의 목구멍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면서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거죠. 이때 뇌는 생존을 위해 긴급 경보를 발령합니다. 심장에서 AMP라는 특별한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나트륨과 물을 강제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려고 해요. 바로 이것이 야간뇨의 진짜 범인이었던 겁니다. 수면 무호흡이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심한 경우 밤에 수십 번씩 일어납니다. 제가 최근에 양압기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분석해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치료 전에는 평균적으로 밤에 3번 화장실을 갔는데 치료 후에는 1번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무려 85%의 환자가 야간뇨 개선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목젖이 늘어져 있거나 편도가 크거나 혀가 목구멍을 막고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목이 굵고 짧거나 턱이 작고 뒤로 들어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숨이 멎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거의 확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이 바짝 마르거나 목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다면 수면 무호흡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반드시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기 전에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간단한 건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거예요. 등을 대고 자면 중력 때문에 혀와 연조직들이 뒤로 처져서 기도를 막거든요. 옆으로 누우면 기도가 열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금주해야 해요. 알코올은 목 근육을 이완시켜서 수면 무호흡을 더 심하게 만들거든요. 체중 감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 10%만 줄여도 수면 무호흡증이 크게 개선돼요. 간단한 목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혀를 최대한 내밀고 10초간 유지하기, 입천장에 혀를 대고 뒤로 밀어붙이기, 입을 크게 벌렸다 닫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운동들이 목 근육을 강화시켜서 수면 중 기도 폐쇄를 방지해 줍니다. 양압기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데요. 이건 수면 중에 지속적으로 공기 압력을 가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적응하면 야간요가 극적으로 개선돼요. 여러분의 다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서 다리에 고인 물이 밤에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야간요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낮 동안 중력 때문에 혈액과 림프액이 다리로 내려가서 고이게 돼요.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종아리 근육 펌프 작용이 약해져서 더 많은 수분이 축적되죠.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고인 물들이 한꺼번에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늘어난 혈액량을 처리하기 위해 심장에서 ANF라는 호르몬을 대량 분비하게 되고 이것이 신장을 자극해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지부종성 야간요의 정체예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발목 위쪽을 손가락으로 10초간 눌러보세요. 손가락을 뗐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으면 부종이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압박 스타킹입니다. 압박 강도가 15에서 20mm 수은주 정도인 중압용을 선택하세요.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강하면 혈액순환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운 상태에서 착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지 거상법이에요.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으세요. 최소 30분 이상, 가능하면 1시간 정도 유지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종아리 뒤쪽을 지그재그로 눌러 올라가면서 마사지하면 림프액 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네 번째는 발목 펌프 운동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한 번에 20회씩 하루에 5번 정도 해주면 종아리 근육 펌프 기능이 강화돼요. 다섯 번째는 조격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고 15분 정도 조격을 하세요. 물 온도는 38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조격 후에는 차가운 물로 발을 헹구면 혈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순환이 더욱 좋아져요. 여섯 번째는 염분 조절입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부종이 심해집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세요. 지금부터 독일 의학계에서 비밀리에 연구되어 온 혁명적인 방광 훈련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의과대학에서 중증 요실금 환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있어요. 놀랍게도 75% 이상의 환자가 자가도뇨법으로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야간뇨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자가도뇨법이라고 하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올바른 방법만 익히면 집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멸균된 일회용 카테터를 요도에 삽입해서 방광에 남은 잔뇨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가도뇨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다른 방법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방광 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배뇨 일지 작성입니다. 언제,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소변을 보는지 정확히 기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방광 용량 확장 훈련입니다. 소변이 마려워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5분만 참아보세요. 그게 성공하면 10분, 15분으로 점차 늘려가는 겁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배에 힘을 주고 동시에 골반저근을 수축시키세요. 여성분들은 질을 조이는 느낌으로, 남성분들은 고환을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힘을 주면 됩니다.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이완하기를 10번 반복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바이오 피드백 훈련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할 수 있어요. 센서를 회음부에 부착하고 골반적은 수축 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전기 자극 치료입니다. 약한 전기 신호로 골반저근을 자극해서 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장비들도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약물 보조 치료예요. 방광 근육의 과민 반응을 억제하는 항무스카린제나 베타 3작용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복용해야 해요. 약물 치료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편견부터 버리세요. 올바른 약물 선택과 맞춤형 처방이야말로 야간뇨 완치의 핵심 열쇠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9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3년간 야간뇨로 고생하다가 올바른 약물 치료로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작정 방광염 약만 복용하셨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죠. 정밀 검사 후 항이뇨 호르몬 부족이 원인이라는 걸 알고 데스모프레신을 처방받으셨습니다. 단 2주 만에 야간뇨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야간다뇨형은 밤에 소변 생성량 자체가 많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항이뇨 호르몬제인 데스모프레신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저나트륨 혈증 위험 때문에 용량 조절이 필수입니다. 방광 저장 장애형은 방광 용량이 줄어들거나 과민해진 경우예요. 항무스카린제가 1차 선택 약물입니다. 톨테로딘, 솔리페나신, 이미다페나신 등이 대표적이에요. 요즘은 부작용이 적은 베타 3작용제인 미라베그론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 약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서 용량을 늘려주는데 항무스카린제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어요. 수면 장애형은 수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자주 깨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수면제보다는 멜라토닌이나 천연 수면 보조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멜라토닌은 1에서 3mg 정도로 저용량부터 시작하세요. 마그네슘도 훌륭한 천연 수면 보조제입니다. 하루 300에서 400mg 정도 복용하면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이 돼요. 태아닌도 효과적입니다.
녹차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해 줍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야간뇨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인천 연수구에 사는 74세 최영숙 할머니는 침실 온도만 2도 낮췄는데도 야간뇨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침실 온도가 24도 이상일 때와 18에서 20도일 때의 야간 소변량을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고온에서는 평균 야간 소변량이 650ml였는데 적정 온도에서는 420ml로 줄어들었어요. 무려 35%나 차이가 났습니다. 습도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사이입니다. 가습기나 제습기를 사용해서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조명도 야간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해 요소예요. 저녁 9시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간접 조명만 사용하세요. 침대와 베개도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척추 정렬을 방해해서 수면 중 각성을 증가시켜요.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가 깊은 제시도 편집잠을 유도합니다. 베개의 높이도 중요해요. 너무 높으면 기도가 굽어져서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키고 너무 낮으면 목이 꺾여서 불편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코, 목,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게 이상적이에요. 소음도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40데시벨 이상의 소음은 수면을 방해해서 자주 깨게 만들어요. 에어컨 소음, 시계 소리, 바깥 차량 소음 등을 최대한 차단하세요.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 기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기질도 놓치기 쉬운 중요한 요소예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자주 깹니다.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가능하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세요. 침구 소재도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나빠서 체온 조절을 방해해요. 면이나 대나무 섬유 같은 천연 소재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대나무 섬유는 항균 효과도 있고 수분 흡수력도 뛰어나요. 색상 심리학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나 초록색 계열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서 깊은 잠을 유도해요. 반대로 빨간색이나 노란색 같은 자극적인 색상은 각성을 유발하니까 피하세요. 향기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라벤더 오일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천연 수면 유도제예요. 베개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거나 디퓨저를 사용해 보세요. 캐모마일이나 베르가못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보는 완전한 야간뇨 극복기를 들려드릴게요. 대구 수성구에 사는 83세 김상철. 할아버지는 무려 5년간 밤에 6번씩 깨는 지옥 같은 생활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수면다원 검사 결과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시간당 45번이나 숨이 멎는 상황이었어요. 양압기 치료를 시작한 지 단 3주 만에 야간뇨 횟수가 6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동시에 하지 부종 관리를 위해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신고 저녁에 잘 때만 벗는 습관을 만드셨죠. 또한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간뇨 횟수가 완전히 한 번으로 줄어든 거예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잔 날 할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동래구에 사는 77세 박정희 할머니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할머니는 당뇨병과 고혈압까지 앓고 계셨어서 치료가 더욱 복잡했어요. 야간요뿐만 아니라 낮에도 화장실을 30분마다 가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과민성 방광 치료를 위해 미라베그론을 처방받으셨어요. 동시에 방광 훈련과 골반적인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골반적인 운동을 10분씩 하셨어요. 이뇨제 복용 시간도 아침으로 바꾸고 혈당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하셨어요. 6개월 후 할머니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간요는 물론이고 낮 시간 빈뇨까지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어요. 광주 북구에 사는 80세 이민수 할아버지는 다른 접근법으로 성공하셨어요. 할아버지의 경우 항이뇨 호르몬 부족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데스모프레신 0.1mg으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효과가 미미했어요. 그런데 수면 환경을 완전히 바꾸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침실 온도를 24도에서 19도로 낮추고 습도를 50%로 유지했어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끊었습니다. 침대도 메모리 폼에서 라텍스로 바꾸고 베개 높이도 조절했어요. 라벤더 디퓨저까지 설치해서 완벽한 수면 환경을 만들었죠. 그 결과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항이뇨 호르몬 분비도 개선되었습니다. 8주 만에 야간요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합적 접근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방법을 동시에 적용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실천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 정도 해보고 효과가 없다며 포기하는데 실제로는 최소 4주에서 8주는 지켜봐야 해요.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첫째, 정확한 원인 파악이 선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수면다원 검사, 방광 기능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했어요. 둘째, 생활 습관 교정을 우선시했다는 점입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생활 패턴부터 바꾼 분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제가 76년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걸 체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야간요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저 자신도 양압기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5년간 고생했던 야간요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거든요. 지금은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잡니다. 79세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60대에는 수면 무호흡증 관리와 하지 부종 개선에 집중하세요.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70대, 80대가 되어서도 건강한 수면을 유지할 수 있어요. 70대에는 방광 훈련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골반적인 운동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하루 30분씩만 투자하면 3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80대 이상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낙상 방지를 위해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을 확보하고 야간 조명을 설치하세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적절한 약물 치료와 수면 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게 현명합니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부모님의 수면 패턴을 관찰하고 필요하면 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도와주세요. 침실 환경 개선이나 압박 스타킹 착용도 가족의 도움이 있으면 훨씬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야간뇨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9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적용해 나가세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여러분에게는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개인차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밤마다 깨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